호흡을 깊게, 더 깊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는 순간, 이건 단순한 요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선생님, 이 자세가 맞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완벽해요. 조금만 더 깊이. 그렇게요. 그의 손끝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땀인지 뭔지 모를 것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 선생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54세이고요. 30년 넘게 일한 은행에서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30년을 매일 출근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제 존재 이유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현역이에요. 대기업 임원인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아들은 군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TV나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점점 무료해지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고 몸도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해? 집에만 있으면 늙어. 나랑 요가 다니자. 미경이는 원래 활동적인 친구거든요. 저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요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요가를 해? 몸도 뻣뻣한데. 제가 거절하려 하자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미경이를 따라 요가원에 갔습니다. 동네에서 좀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은은한 향이 났어요.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운동복을 입고 계셨죠. 인상이 참 온화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박진우입니다. 처음 오셨죠? 그분이 밝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요가 강사가 남자라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네. 처음이에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미경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실력 좋으셔. 나도 여기 다닌 지 2년 됐어. 박진우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첫 수업 날 저는 떨렸습니다. 요가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54살 먹은 사람이 이런 꼭 끼는 옷을 입고 있다니. 거울을 보니 여기저기 처진 살들이 다 보였어요. 수업실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았습니다. 곧 박진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업복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에너지로 시작해 볼까요?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먼저 호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저는 지시대로 따라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호흡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몇 분을 호흡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뻣뻣해서 다른 분들처럼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숙이는 동작도 제대로 안 되고 다리 벌리는 것도 힘들었죠. 옆 사람들은 다들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때 박진우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이시면 당연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제 자세를 조금 교정해 주셨어요. 손이 제 등에 닿았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죠.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1시간짜리 수업이 끝나고 나니 온몸에 땀이 흥건했어요.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운동다운 운동을 한 것 같았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미경이와 차를 마셨어요. 어때? 괜찮지?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긴 한데 기분은 좋네. 근데 나 혼자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 제 말에 미경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늘어. 박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 마. 미경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땀 흘리고 운동한 덕분인지 혈색도 좋아 보였고요. 오랜만에 활력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뻣뻣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자세도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면 전보다 탄탄해진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가를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진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김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어요. 김 선생님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룹 수업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개인 레슨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개인 레슨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한 달은 무료로 해드려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하는 건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기초를 잘 다지시면 그룹 수업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무료라는 말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대1로 배우면 더 빨리 늘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겠어요? 그때는 다른 수업이 없어서 조용할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요가원에 갔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과 달리 원안이 조용했어요. 박진우 선생님만 계셨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매트를 깔고 앉았어요. 먼저 호흡부터 다시 점검할게요.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호흡했어요. 그룹 수업 때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됐습니다. 좋아요. 호흡이 안정적이시네요.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옆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그런데 혼자 할 때랑 달랐어요.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니까 훨씬 정확한 자세가 나왔거든요. 여기 허리를 조금만 더 세우고, 네, 그렇게요. 선생님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살짝만 눌러서 자세를 잡아주는 건데 그 손길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어깨 힘은 빼고, 목은 길게. 선생님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자세가 안정됐어요. 1대1 수업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룹 수업보다 길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1대1로 하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 말에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김 선생님은 집중력도 좋으시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셔서 가르치기 편해요. 그 칭찬에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은 개인 레슨을, 1번은 그룹 수업을 들었습니다. 개인 레슨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선생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했거든요. 2달쯤 지나자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5kg 빠졌고 자세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주변에서 말하더라고요. 남편도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얼굴이 환해졌어.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요가 다니잖아. 그것 때문인가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어요.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지내. 건강에도 좋고. 3개월째 되던 날 박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기초는 다 다지셨어요.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그 칭찬에 저는 기뻤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방법일 뿐이고 결국 김 선생님이 노력하신 거죠. 그런데 혹시 주말에 지방에서 요가 워크샵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워크샵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네, 1박 2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 요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양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박 2일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론 가고 싶기도 했어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 대답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인데 장소는 강원도예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요가 워크샵 다녀와도 될까? 1박 2일인데.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워크샵? 좋지. 다녀와. 요즘 요가 열심히 하던데 그런 것도 좋은 경험 아니겠어?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께 참가하겠다고 연락드렸어요.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좋은 경험 되실 거예요. 차는 제가 운전할 테니 편하게 오시면 돼요. 워크샵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박진우 선생님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비 다 하셨죠? 출발할게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하며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강원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가 이야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결혼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했었는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곧 이혼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사과하자 선생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서요. 가치관 차이로 갈라섰는데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차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말없이 운전만 하셨고요. 강원도에 도착하니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리조트였는데 공기도 맑고 조용했어요.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었죠. 체크인을 하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다행히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1층 강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워크숍은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타 요가, 비냐사 요가, 음요가. 처음 접하는 스타일들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산책하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고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걷다가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별을 보다가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김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행복이요? 글쎄요.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불행하진 않은데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선생님의 말에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나이 차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묘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일출 요가가 있는데 하실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하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밖은 어두웠어요. 간단히 씻고 운동복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푹 잤어요. 우리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매트를 깔고 앉아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곧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일출을 바라봤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일출을 봤었나? 기억도 안 났어요.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이런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구나 싶었죠. 일출 요가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선생님이 말했어요. 감동하셨어요?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걸 놓치고 살았다니. 제 고백에 선생님도 웃었어요. 저도 요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근처 계곡이 예쁘다던데 가볼까요? 우리는 리조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계곡으로 갔습니다. 정말 물이 맑고 경치가 좋았어요. 나무 데크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며 쉬었어요. 김 선생님, 요가 시작하고 많이 변하셨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뭔가 무거운 기운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밝아지셨어요.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껴요. 명의퇴직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요가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감사 인사에 선생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선생님 스스로 노력하신 거죠. 저는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문득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돌아가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슬비였는데 금방 세차게 쏟아졌어요. 우산도 없던 우리는 당황했죠. 일단 저기 정자로 가요.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뛰어서 근처 정자로 피했어요. 하지만 이미 옷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완전히 젖었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갑자기 쏟아질 줄이야.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좁은 정자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죠. 춥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몸을 좀 데우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한테 호감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학생으로만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고. 선생님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비슷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요가 수업이 기다려진 게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고백에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몸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김 선생님을 보면 설레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만 잡은 채로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우리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우리는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지만 식당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제대로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시선이 자꾸 마주쳤죠. 저녁이 되고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에 대한 제 감정,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죄책감,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설렘.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시나요? 저도 그래요. 로비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고 일어나셨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부른 거. 괜찮아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우리는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밤중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김 선생님, 낮에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죠. 놀라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제 고백에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했고, 선생님도 아직 이혼 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그럴게요. 서두르지 말고. 제 감정도 확실한지 확인하고, 김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봐요. 선생님의 말이 현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색하진 않았지만 뭔가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지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수업은 계속 나오시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요가는 계속 해야죠. 다만, 당분간은 그룹 수업만 들을게요. 제 말에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오세요. 기다릴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일출 요가도 하고 경치도 좋고 힐링됐어. 남편은 그렇구나 하며 다시 TV를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54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한테 느꼈던 설렘과도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절실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일주일 정도 요가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우 선생님 생각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려고 누워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손길, 모든 게 선명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요가원으로 갔습니다. 그룹 수업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이 계셨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제 눈은 선생님만 따라갔어요. 선생님도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다음 주면 정식으로 이혼이 완료돼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 축하해야 하나요? 위로해야 하나요? 제가 어색하게 말하자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축하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김 선생님한테 떳떳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요. 선생님, 제가 말하려는데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김 선생님은 상황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계속 전하고 싶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선생님이 안쓰러웠거든요.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저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제 말에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제 인생, 그리고 박진우 선생님에 대한 마음.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였죠.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몇 년째 없었어요. 그냥 관성으로 편의상 같이 사는 거였어요. 이혼을 생각 안 한 건 귀찮아서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하지만 박진우 선생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삶이 아니구나. 그냥 살아만 있는 거지. 진짜 사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이미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근데 귀찮아서 그리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참고 산 거야. 내가 먼저 말 꺼내줘서 오히려 고맙네.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죠.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있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재산도 공평하게 나눴고 아이들도 이해해줬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진우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혼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떳떳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요. 제 고백에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기다려준 보람이 있네요.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데이트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요가원 학생들도 알게 됐죠. 어떤 분들은 축하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응원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작은 요가원을 함께 열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이 주 강사고 저는 운영과 보조 강사를 맡았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 요가원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죠. 저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요가원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4살인데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54살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분이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셨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박진우 선생님이 옆에 있고 함께 요가원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이혼 과정도 힘들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용기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54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었나 봐요.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시기에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호흡을 깊게, 더 깊게. 그때 그 말이 단순히 요가 동작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더 깊이 살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4살이든 64살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단이에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제 인생인데 왜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박진우 선생님과 함께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을 때마다 여전히 설레요. 그 설렘이 제 인생의 활력소예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